민주야, 오늘 내가 일한다던 세무법인에 전화를 했는데 거기에 김민주라는 사람은 있었어. 하지만 그 김민주는 내가 아니었어.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고. 왜 지금까지 직업을 속였던 거야? 당신 나 몰래 내 뒷조사나 하고 다녔던 거야? 그래, 지금까지 직업 속여서 미안한데 그렇다고 지금 와서 뭐 어쩔 거야? 우리 사이에 아들까지 있는데 네, 이혼하려고? 당신이 나한테 직업만 속였어? 나한테 숨겨왔던 게 또 있잖아. 우리 아들 주호 말고 또 다른 아이를 숨기고 있었잖아. 우리 친정엄마가 키우고 있는데 당신이랑은 상관없잖아. 당신하고 마주칠 일도 없는 아이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데. 내가 어떻게 너를 믿고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어? 우리 여기서 끝내자.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한평생 고생하며 아들 현우를 의사로 만든 김정숙 씨의 사연입니다. 늘 공부만 하느라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본 아들이 결혼 상대를 소개시켜주고 싶다 했을 때 너무 설레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한 정숙 씨였지만 앞으로 다가올 비극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들 현우는 항상 엄마, 민주 씨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세무사로 일하고 있고 성격도 밝고 너무 착해요. 라고 말했지만 정숙 씨는 한편으로는 그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들 현우 말대로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시내의 한정식 집에서 며느리 될 아이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정갈한 테이블 세팅과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고 정숙 씨는 식당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현우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저희 도착했어요. 그의 뒤에서 환한 미소를 띤 젊은 여성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현우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주는 깔끔한 화이트 블라우스와 세련된 치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단아한 모습과 자신감 있는 태도는 정숙 씨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사람인 것 같네. 정숙 씨는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래요, 민주 씨. 나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현우가 민주 씨 얘기를 하도해서 내가 다 외울 지경이에요. 민주는 손을 가볍게 흔들며 웃었습니다. 현우 씨가 과하게 칭찬을 했나 봐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밝고 온화한 말투는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정숙 씨는 그녀에게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정숙 씨는 민주의 태도에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슬쩍 화제를 돌렸고 대화 주제를 주로 자신의 직업과 현우와의 미래 계획으로 몰아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세무사로 일하면서 느낀 점인데 현우 씨가 의사로 일하며 워낙 바쁘잖아요. 그래서 서로 바쁜 점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숙 씨는 왜 가족 이야기를 이렇게 피하지? 라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현우는 이런 분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한 듯 밝은 표정으로 민주의 말을 끊임없이 맞장구 쳤습니다. 엄마, 민주랑 있으면 제가 참 안정감을 느껴요. 저희 둘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정숙 씨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불편함은 잠시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아들 현우와 며느리 민주는 몇 달 뒤 결혼식을 올렸고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바쁜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정숙 씨는 종종 반찬을 해다 주며 신혼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자주 안 오셔도 되는데요. 저희도 요리 잘해요. 민주는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지만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태도였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그런 미묘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의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세세해졌습니다. 어머님, 다음엔 고기 반찬 위주로 부탁드릴게요. 현우 씨가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리고 불고기는 너무 짜지 않게, 갈비찜은 조금 더 달콤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숙 씨는 바쁜 아들과 며느리를 배려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신혼집에 음식을 채워두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반찬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해준 갈비찜은 맛있었니? 갈비찜이요. 엄마가 또 해오셨어요. 아직 못 먹었는데요. 아들 현우의 대답에 정숙 씨는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가져갈 때마다 민주는 감사의 말과 함께 쇼핑백에 담아둔 음식을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밝고 친절했지만 정숙 씨는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왜 음식을 가져다 줬는데 우리 아들이 먹을 기회조차 없었던 걸까? 정숙 씨는 궁금증을 느끼면서도 이를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민주는 아들 현우 앞에서는 항상 상냥하고 다정했습니다. 현우는 민주의 애정에 푹 빠진 듯 아내의 행동을 모두 믿고 따랐습니다. 엄마, 민주는 정말 저를 위해 뭐든지 하려고 해요. 아내로서 이만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현우의 말을 들으며 정숙 씨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묘한 불편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는 음식을 가져다 주려 아들 집을 또 방문했고 민주의 휴대폰에 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준비됐으면 연락 주세요. 다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낯선 메시지였습니다. 민주는 급히 달려와 휴대폰을 집어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직장 동료들이 주말에 모임이 있거든요. 다들 음식 준비하느라 바쁜가 봐요. 정숙 씨는 의심을 품었지만 대놓고 캐묻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갈수록 구체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어머님, 현우 씨가 요즘 좀 피곤해 보여요. 보양식도 한번 부탁드려요. 삼계탕 같은 거요. 정숙 씨는 아들의 건강을 위해 기꺼이 민주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마음속엔 의문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현우는 삼계탕 얘기조차 하지 않았는데 민주의 말대로 피곤해서 잊은 걸까? 결혼 생활 초기부터 쌓여온 작은 의문들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민주는 겉으론 이상적인 며느리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의심을 묻어두려 했지만 민주의 태도는 점점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손주 주호의 탄생은 정숙 씨의 삶에 커다란 변화와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우와 민주는 처사이의 탄생에 감격하며 정숙 씨에게도 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주호가 건강하게 태어난 건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먹고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민주의 말에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손주의 탄생과 양육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몇 년 뒤 민주는 다시 직장에 일을 하러 나가야겠다며 정숙 씨에게 어린 주호를 맡겼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장에 가야 해서요. 주호 좀 봐주실 수 있으시죠? 어머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 말에 정숙 씨는 흔쾌히 손주를 맡겠다고 대답했지만 이후 이어질 갈등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맡기면서 돌봄 방식에 대한 세세한 규칙들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주호는 아직 어려서 전자파에 민감해요. TV는 절대 틀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핸드폰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요청은 정숙 씨에게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손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 여기며 따라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요구는 점차 도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가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민주는 CCTV로 이를 확인하며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하루는 정숙 씨가 잠깐 전화를 받은 것을 두고 민주가 문제를 삼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핸드폰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 봤어요. 민주의 이 말은 정숙 씨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주를 돌보러 온 게 아니라 감시받으러 온 기분이야. 손주가 점차 자라며 정숙 씨는 손주와 함께 놀이터로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정숙 씨도 바깥바람을 쐬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놀이터에서 정숙 씨는 손주 주호가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뺏고 밀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내가 먼저 탈 거야. 너는 저리 가. 친구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숙 씨는 깜짝 놀라 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호야, 그러면 안 돼. 친구를 밀치면 다칠 수 있잖아. 그러나 주호는 반항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정숙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호야, 친구랑 차례를 지켜야 해.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너랑 놀기 싫어질 거야. 하지만 주호는 고개를 저으며 삐죽거리기만 했습니다. 얼른 친구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주호는 억지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주호는 잘 있었죠? 정숙 씨는 민주의 말을 막 대답하려던 찰나 주호가 달려들며 외쳤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나 괴롭혔어. 민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님이 널 괴롭혔다고? 정숙 씨는 놀라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민주야, 그게 주호가 친구를 밀치길래 잘못을 알려주려고 했을 뿐이야. 별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단다. 하지만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어떻게 하셨길래 주호 입에서 어머님이 주호를 괴롭혔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정숙 씨는 억울한 마음에 다시 설명하려 했습니다. 민주야, 그냥 주의를 조금 줬을 뿐이야. 크게 혼을 내지도 않았어. 민주는 말을 끊고 강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주호는 저희 아이예요. 혼을 내도 저희가 낼 테니 어머님께서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직접 혼내지 말고 저한테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정숙 씨는 민주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주야, 난 그저 주호를 위해서. 알아요, 어머님. 하지만 제가 정한 방식대로 돌봐주시면 좋겠어요. 민주는 주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정숙 씨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아니,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것도 어른의 역할인데. 식탁에 앉아 멍하니 한숨을 내쉬던 그녀는 점점 자신의 존재가 이 집에서 불편해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일주일에 몇 번씩 며느리 민주는 정숙 씨에게 여전히 매주 반찬을 부탁했고
요청의 강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현우 씨가 일 때문에 너무 지쳐 보여요. 고기 반찬이 힘을 준다니까 이번에도 좀 부탁드릴게요. 민주의 부탁은 항상 부드럽고 정중했지만 정숙 씨는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의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채워둔 음식이 항상 빠르게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손주와 아들은 별로 먹지 않은 눈치였기 때문입니다. 현우야, 요즘 엄마가 해준 반찬 잘 먹고 있지? 정숙 씨가 아들에게 물으면 현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요즘에도 계속 반찬 해오시는 거예요. 한동안 엄마가 해주신 반찬은 구경도 못 했는 거려. 이 말을 듣고 정숙 씨는 묘한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이 반찬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할 때 보여준 작은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민주는 항상 가방에 음식을 담아 집을 나섰고 그 이후의 행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주야, 그 가방에 음식 담아서 어디에 쓰려고? 정숙 씨가 물었을 때 민주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직장에서 점심을 제대로 못 챙기거든요. 간단히 도시락처럼 싸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민주의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의심이 커졌습니다. 도시락처럼 가져간다는데 직장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는 걸까? 정숙 씨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이렇게 의심만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어느 날 주호가 늦잠을 자는 틈을 타 민주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도 민주는 어김없이 가방에 음식을 담아 집을 나섰습니다. 정숙 씨는 민주의 뒤를 멀찍이 따라가며 그녀가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봤습니다. 민주는 고급 아파트 단지를 지나 점점 낡고 허름한 빌라로 걸어갔습니다. 왜 이런 곳에 오는 걸까? 여기가 직장으로 가는 길은 아닐 텐데. 민주가 멈춰선 곳은 한참 전에 관리가 중단된 듯 보이는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간 민주는 초인종을 눌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사돈이 서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거리를 두고 숨어서 두 사람이 문 앞에서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가져왔어요. 고기 반찬도 많고 현우 씨 몰래 챙겨온 거예요. 민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근데 너 요즘 너무 자주 찾아오는 거 아니니? 시댁에서 알아채면 어쩌려고 그래? 민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가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아무도 눈치 못 챘으니까 걱정 마세요. 민주의 대화 속에서 정숙 씨는 충격적인 단어를 들었습니다. 영재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챙겨왔어요. 그래, 영재도 곧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으니까 더 잘 먹이고 잘 키워야지. 정숙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재라고? 내 손주 주호가 아닌 또 다른 아이를 말하는 건가? 그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더 들어보려 했지만 도저히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민주의 얼굴 뒤로 숨어있던 가식과 감춰진 진실이 점점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 씨는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민주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다니. 그리고 그 사돈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녀는 이 사실을 현우에게 바로 알릴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 현우에게 말하면 안 돼. 그건 아이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큰 상처가 될 거야. 그날 밤 정숙 씨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며느리의 행동을 곱씹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얼마나 많은 걸 숨기고 있는 거지? 민주의 말과 행동을 떠올리며 그녀는 하나씩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직접 모든 것을 알아봐야겠어. 정숙 씨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작은 의문은 이제 커다란 회오리가 되었습니다. 민주의 숨겨진 진실이 더 드러날수록 그녀는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민주의 수상한 외출과 민주와 사돈과의 대화를 엿들은 후 정숙 씨는 밤새도록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의문이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이걸 아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바로 믿을까? 민주는 현우 앞에서는 완벽한 아내였잖아. 결국 그녀는 민주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난 거짓말을 하나씩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실을 직접 밝혀야만 아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정숙 씨는 민주의 경력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가 이야기했던 세무법인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한참 고민하다가 세무법인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세무사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상대방 직원이 조금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법인에 김민주 세무사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법인을 잘못 찾으신 게 아닐까요? 순간 정숙 씨는 머리가 띵해지며 수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김민주라는 사람이 여기서 일한 적이 없다고요? 직원은 잠시 후 저희 법인에는 김민주라는 이름의 사무보조 직원이 몇 년 전까지 일했지만 세무사는 아니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숙 씨는 직원의 말을 듣고 더는 물어보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무사가 아니라 사무보조 직원이었다고? 그럼 자격증도 거짓말이고 경력도 속인 거잖아. 그녀는 민주의 경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정숙 씨는 민주의 말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민주가 처음부터 모든 걸 속이고 접근했다면 나와 현우는 도대체 얼마나 이용당한 걸까? 민주가 결혼 초기에 보여준 성실하고 싹싹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철저히 계획된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민주의 친정을 다시 찾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정숙 씨는 민주의 외출 시간을 기다리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손주 주호에게 장난감을 쥐어주고 급하게 민주를 따라 나섰어요. 며느리 민주는 평소처럼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고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한 민주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정숙 씨는 집 밖에서 창문을 통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 시어머니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 민주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 정말 잘해야 한다. 영재의 존재가 드러나면 모든 게 끝장이야. 사돈은 민주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잘 속여와서 다행이야. 의사 남편을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 내가 똑똑하게 자란 거야. 민주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준비 많이 했어요. 세무사 경력도, 자격증도 다 내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정숙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민주의 말을 종합하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민주는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하고 우리 가족을 속이려 한 거야. 그녀는 사랑이 아니라 계산된 이익을 위해 결혼한 거야. 그날 밤 정숙 씨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에게 이 모든 걸 말해야 해. 하지만 준비 없이 말하면 오히려 혼란만 줄 수도 있어. 그녀는 아들에게 진실을 전할 준비를 하기 위해 민주의 모든 거짓말을 증명할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숙 씨는 며칠간 민주의 비밀을 확인하며 충격과 혼란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녀는 세무법인에서 확인한 민주의 거짓말, 민주와 사돈과의 대화, 그리고 숨겨진 아이의 존재까지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지였습니다. 현우는 민주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그녀를 철저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듣고 믿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해. 더 늦기 전에 현우가 민주의 실체를 알아야 해.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현우가 집에 들어서자 정숙 씨는 상기된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앉아서 들어줄래? 현우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놀란 듯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정숙 씨는 차근차근 민주의 거짓말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며칠 전에 세무법인에 전화를 해봤어. 민주가 다니던 곳이라고 했던 그 회사 말이야. 그런데 정숙 씨는 잠시 말을 멈추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곳에 김민주 세무사는 없었어. 대신 몇 년 전에 사무보조로 일했던 김민주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 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사무보조요? 아니, 민주가 분명 세무사라고 했잖아요. 자격증도 보여줬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았다고 했는데. 정숙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자격증도 가짜였던 거야. 현우야,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처음부터 세무사가 아니었어. 현우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럴 리 없어요. 민주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민주가 왜 그런 노력을 하겠어요? 정숙 씨는 민주와 사돈과의 대화를 이야기하며 대답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직접 민주가 사돈과 만나는 걸 봤어. 민주가 가져간 반찬들도 다 그 집으로 갔어. 그리고 그 집에서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숙 씨는 망설임 없이 이어갔습니다. 그 집에 영재라는 아이가 있었어. 민주가 그 아이를 숨기고 있었던 거야. 현우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재라뇨? 우리 아들 주호 말하는 거 아니었어요? 정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손주 주호가 아니라 그녀의 숨겨진 아이. 영재야. 민주가 그 아이를 우리에게 숨기고 있었던 거지. 현우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민주가 숨겨진 아이가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정숙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현우야. 그녀는 처음부터 계산된 계획으로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거야. 그녀가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안정된 삶과 우리 집의 재산이었을지도 몰라. 현우는 어머니의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민주의 말과 행동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항상 어딘가 거리를 두고 비밀스러운 행동을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주가 나한테 그렇게 완벽한 척했던 게 다 연극이었다는 거예요? 정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직접 확인한 거야. 민주가 우리를 속여온 건 사실이야. 현우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엄마,
내가 직접 민주랑 이야기해보게요. 직접 사실을 물어보고 싶어요. 정숙 씨는 그의 결심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현우야.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라. 그녀가 진실을 말하리란 보장은 없어. 그날 밤 현우는 민주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그녀와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우리 가족이 더는 속지 않길 바랄 뿐이야. 현우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도 마음속에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가 나를 속였다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차분히 민주와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주야, 오늘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현우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을 때 김민주는 소파에서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민주는 여느 때처럼 상냥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순간의 긴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우는 민주의 말투와 표정을 가늠하며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세무법인에서 일한다고 했었지? 내가 확인해봤는데 내가 말했던 김민주 세무사는 내가 아니었어. 민주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지만 그녀는 이내 태연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현우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보네. 현우는 어머니가 들었던 모든 사실과 자신이 느꼈던 의심들을 차례로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야, 솔직히 말해줘. 내가 말한 세무사 경력도 자격증도 심지어 내 과거의 많은 것들이 다 거짓이었어. 그렇지? 민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우 씨,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다 오해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현우는 단호한 태도로 그녀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해라고? 내가 직접 확인했어. 세무법인에 전화해서 다른 직원들한테 확인한 내용 녹음해놨는데 들려줄까? 그리고 내가 장모님이랑 나눈 대화도 들었어. 영재라는 아이는 대체 누구야? 현우의 질문에 민주는 순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태연한 척했습니다. 영재라니? 우리 아들 주호를 말하는 거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나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빛은 이미 진실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민주의 거짓말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야, 이제 그만해. 내가 숨기고 있는 모든 걸 말해줬으면 좋겠어. 민주는 더는 부정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한숨을 쉬며 털썩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 하지만 너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그랬어. 그런데 그 아이는 내 과거의 실수일 뿐이야. 현우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실수? 모든 게 실수였다고?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된 거고?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야?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현우 씨를 만나기 전에 난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어. 전 남편의 폭력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었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그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어서 친엄마가 데리고 있었던 거야. 널 만나고 나서는 그 과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 모든 건 실수였을 뿐이야. 그러나 현우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느껴지는 모든 거짓말의 무게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게 내 변명이야. 내가 나를 철저히 속이고 우리 가족을 기만한 걸 그저 실수라고 말하는 거야? 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현우는 물러섰습니다. 현우야, 내가 널 정말 사랑해. 그래서
널 떠나고 싶지 않아. 우리 아들 주호도 생각해줘. 절대 당신을 이용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정말 당신이 좋아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은 거야.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랑! 그건 내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 만든 핑계일 뿐이야. 나를 사랑하고 주호를 사랑했다면 진작에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 민주는 현우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현우 씨,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정말 미안해. 하지만 현우는 단호한 태도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만든 거짓말과 가식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거야. 이제 끝내자. 내일까지 시간 줄 테니까 당신 짐 싹 다 챙겨서 이 집에서 떠나줘. 다음 날 민주가 집을 떠난 후 현우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정숙 씨의 말과 민주의 고백이 뒤섞이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나를 이렇게 철저히 속일 수 있었을까? 내가 그녀의 실체를 정말로 눈치채지 못했다니. 민주의 모든 행동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하며 현우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의 고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현우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민주의 잘못이지. 이젠 너와 주호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현우는 어머니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실을 법적으로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이혼 소송을 시작해야겠어요. 민주가 숨긴 비밀이 너무 크고 다시는 그녀를 신뢰할 수 없어요. 며칠 후 현우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민주의 거짓말과 숨겨진 아이의 존재를 증거로 삼아 현우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을 돕기 위해 모든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고 민주의 친엄마와 나눈 대화를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는 처음엔 이혼을 거부하며 현우를 설득하려 했지만 법적 증거 앞에서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며 모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혼 후 사돈이 정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정숙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믿음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돈은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지만 정숙 씨는 다시 받아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친엄마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새로운 시작을 하려 했지만 그녀의 거짓말과 행동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편 현우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민주의 거짓말로 인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친구이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려 노력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고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걸까? 친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지금은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할 때야. 정숙 씨는 아들의 고통을 보며 손주 주호를 더욱 사랑으로 감쌌습니다. 현우야, 주호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겨내야 해. 하지만 남겨진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병원에서도 종종 멍하니 서 있거나 환자와의 상담 중에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동료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의 상태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현우 선생님,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정숙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 살 수 있을까요? 민주의 거짓말이 전부 드러났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공허해요. 정숙 씨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도 결국 지나갈 거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현우는 어머니의 위로에 힘을 얻으려 애썼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숙 씨는 손주 주호를 돌보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주호는 나날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며 정숙 씨와 현우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루는 주호가 장난감 블록을 조립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나도 아빠처럼 의사 될 거예요. 정숙 씨는 손주의 천진난만한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호라면 뭐든 할 수 있단다. 할머니가 응원할게. 정숙 씨는 주호를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도서관에서 주호를 위한 그림책과 어린이 교육 자료를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주호가 밝고 똑똑하게 자라도록 도와줘야 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녀는 주호를 위한 작은 계획들을 세우며 삶의 의욕을 되찾았습니다. 현우 역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며 주호와 함께 공원에서 축구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소소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하루는 주호가 그린 가족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랑 아빠랑 나랑. 현우는 그림 속 밝은 색채와 웃는 얼굴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주호야, 우리 가족은 이렇게 행복해야 해. 시간이 지나며 정숙 씨와 현우는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그들은 아픔을 딛고 새로운 행복을 만들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병원에서도 다시 집중력을 되찾으며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아빠 병원에도 갈래요. 라는 주호의 말에 그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정숙 씨는 이웃들과 다시 교류하며 손주 자랑을 하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주호는 벌써 영어도 배우고 있어요. 똑똑한 건 아빠를 닮았나 봐요. 이웃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함께 웃으며 응원했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이 겪었던 상처를 교훈 삼아 앞으로의 삶에서 더 단단해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와의 모든 일이 끝난 후 정숙 씨와 현우는 과거를 뒤로한 채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치유해야 할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가족으로서 서로를 의지하며 아픔을 극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손주의 미래를 위해, 현우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숙 씨의 사연을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이해와 용서가, 때로는 단호함과 결단력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선택의 순간이 결국 여러분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로 정숙 씨와 아들 현우 씨에게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